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북의 인평중학교 미술교사 김유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아가지고, 네. 신청은 한 50 몇 분 하셨다고 명단을 받았는데,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일단 2021 한국 미술교육 페스티벌 수업 사례 나눔 첫 시간을 제가 맡게 됐는데요. 이 첫 스타트를 잘 끊어드려야 될 텐데, 살짝 부담감이 있지만, 전국의 미술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 생각들 나누게 되어서 설레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공공미술 사회문제 참여학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준비했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구체적인 수업 발표에 앞서서 평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술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 소개할 수업도 이런 큰 틀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수업 철학,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그럴 것 같네요. 첫 번째는 재미있는 체험 위주 수업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입니다. 요즘 많은 미술 선생님들께서 과정 중심 수업 도입하셔가지고 체험 위주보다는 이제 과정 속에서 배움 성장 있는 수업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제 수업 후에 학생들의 머리 또는 가슴 속에 뭐라도 좀 남는 수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미안을 길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신미안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속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미술 수업을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면 일상이 아름다우면 결핍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책 속의 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른이 되었을 때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문화예술 교육에 중점을 둔 수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21세기 문화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BTS, 제가 또 암입니다. 우리 오징어 게임 등 문화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미술을 매개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을 통해 제시해 줌으로써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오늘 사례 발표 수업은 이 마지막 목적에 부합하는 수업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시를 진행 과정을 보시면 저는 1차 시에 이제 미술의 기능,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사회적 기능을 세 가지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고, 또 2차 시에서는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서 위안부를 주제로 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적어서 발표를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소녀상의 상징성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자신의 이제 생각과 느낌에 따라서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소녀상을 입체적으로 제작해보고, 4차 시에서는 협동 전시를 통해서 참여를 통한 메시지 전달해서 공공미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중학교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보다는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 지금 사례 발표 들으시고 별거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림에 관심 없는 우리 최후의 1인까지 같이 밟아쳐서 수업을 차근차근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 조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계획은 이제 루브릭을 통해서 과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활동지 작성 점수를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뒀는데요. 그 이유가 이 수업 자체가 동기유발 또는 이 목적, 제작 의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잘 만들고 못 만들도 하기보다는, 그래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또 집중도를 위해서 여기 이제 점수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이제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보면은 1차 시에서는 이제 공공미술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공미술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공공미술은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미술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사람들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미술에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중에서 우리는 미술의 사회적 기능 또는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의 사회적인 그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작품을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정한 작품, 뭐 너무나도 뭐 다 아시는 작품, 피카소의 게르니카고요. 두 번째 작품은 우리 19세기 사실주의 도미의 작품을 선정했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민중미술 작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작품 감상을 통해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학생들이 좀 내재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작품을 선정했고요. 또 작품 감상이 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에서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 목표는 정말 오로지 학생들을 감동시키고 좀 그 마음을 좀 움직여 보자였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일단 활동지를 나누어 주고 게르니카 작품 감상 후의 상징성 찾고 감상평을 적고 이렇게 한 단계씩 저랑 같이 교감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좀 그 수업 진행 과정과 활동지 내용을 일치시켜서 활동지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좀 촘촘하게 설계를 했고 또 이런 활동지 작성을 통해서 관련 문화 지식을 조금 더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뭐 첫 번째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인데 이 피카소의 게르니카죠. 근데 먼저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동영상을 선생님들 안 보신 선생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BS 지식 채널이라는 동영상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다른 동영상보다. 그래서 뭐 아시기 때문에 살짝 뭐 요렇게 진행된다는 것만 보여드리고요. 정말 무수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피카소가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남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금 자 2021년 11월 현재 어느 경북의 시고르 학교인 인평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게르니카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미술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다. 그리고 미술의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학생들이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피카소는 다 아는데 사실 피카소가 도대체 무얼 그린 그림을 사람인지는 모르는 학생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은 야 쉽게 피카소의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할 수 있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피카소 게르니카의 이 울부짖는 아이 엄마 세상에 많은 슬픔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식을 잃은 슬픔이 가장 큰 엄마의 모습이 가장 큰 비극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공파, 비극을 나타냈다. 또 위에 전구와 등불을 든 여인은 진리의 빛을 상징한다. 그리고 밑에 부러진 칼과 꽃은 전쟁 속의 작은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항소의 이미지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나쁜 사람들에 대한 저항과 용기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19세기 사실주의 미술 오노레 도미의 작품이죠. 19세기 사실주의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사회 비판적으로 그리는 미술인데 특히 이제 도미의 이제 그림 속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좀 스토리텔링하여 약간 학생들한테 약간 비극적인 톤으로 좀 연극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좀 어떤 감정들이 좀 일어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3등 열차 작품 보시면은 자, 이 봐봐라. 지쳐 잠든 어린이가 지금 학교도 가지 않고 일터로 가고 있다. 나이든 할머니 그리고 갓난쟁이랑고 복잡하고 낡은 3등 열차 속에 몸을 싣고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는 아기 엄마의 모습들 빈부격전시를 나타내고 있고 또 실제 사건인 트랭스 노등의 거리에서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총격을 강한 가족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이 작품을 그린 후 정보에 잡혀간 도미 이야기까지 이렇게 좀 연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제가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작성한 감상평을 봤는데 역시 제 의도가 적중했더라고요. 막 너무 화가 난다. 막 한 줄 적으라 그랬는데 막 5줄씩 분노와 슬픔이 담긴 감상편을 막 적었는 걸로 보고 아싸 성공했구나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미술을 통해서 사회적 목소리를 낸 작품이 있는데 바로 1970년대 민중미술이다. 그래서 이윤주와 최경수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민중미술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요. 이렇게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중학생이지만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주제는 학생들이 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것 같아요. 위안부 문제가 좀 공감을 하기도 쉬운 것 같아서 위안부 문제다 이렇게 하고 뭐 3.1 운동도 사실 중학생이 주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너희들 중학생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동기를 유발합니다. 먼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점을 먼저 적어보라고 했어요. 사실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하나 시청한 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에 또 바뀐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도 적어보도록 했습니다. 위안부 그 문제에 대한 동영상 중에서 최태성 선생님이 이제 그 귀향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면서 만든 동영상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길이도 적당하고 그래서 이거를 틀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소리 다 들리시죠? 같이 장난도 치고 언니들도 인기 그 앞에가 그 요런 담배는 그 언니들은 내가 너무 어리니까 감춰줬어요. 감춰줬는데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모고 싶다 그림만 가슴 속에 백혔어. 죄송합니다. 이거 뭐 눌렀더니 갑자기. 네, 여기까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시고 나중에 진짜 저도 보니까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공미술의 하나인 소녀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칠게 잘린 머리카락은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된 것, 어깨 위에 이제 작은 새는 자유와 평화의 상징, 빈 의자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빈자리이자 지금 우리가 소녀와 함께 앉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1992년 첫 수요 집회 이후에 1000번째 수요 집회 때 공식적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저는 소녀상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학생들이 재해석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반영해서 바꾸어서 만들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 상징성 중에서 먼저 일단 소녀상 옷이나 소품 바꾸기. 예를 들어서 뭐 옷을 목도리를 해준다든지 장갑을 끼워준다든지 그리고 또 어깨 위에 작은 새를 다른 동물로 바꿔보고 그 의미 생각해보기 또 그리고 빈 의자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위한 선물 그 선물을 주고 싶은 이유 마지막으로는 할머니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지를 통해서 이제 발상을 한 다음에 입체 소녀상 작품을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뭐 만들기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쉽게 좀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자료를 PPT로 만들어서 제공했어요. 만들기 수업하면 아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안 하면 진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100번을 묻죠. 100번을. 그래서 100번을 계속 대답해 줘야 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별로 매뉴얼처럼 작성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어깨의 동물도 자기가 생각한 동물로 그려서 바꿔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소녀상을 제작한 작품 진열대를 제작합니다. 우드락 이제 12cm에서 8cm 정도로 잘라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의자가 2개 이렇게 조그만 의자 파는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헛땡스꿀이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2개 한 800원 정도에 이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나눠주고 조립하게 했는데 이 시간을 남학생들이 제일 좋아했습니다. 의자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진열대 위에 의자 2개를 이제 부착하고요. 하나의 의자에는 할머니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클레이로 만들게 했고, 아까 전에 조화지 그린 소녀상 그림은 이제 또 다른 의자에 붙였고, 마지막으로 요 앞에는 이제 할머니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의 말을 반본 이름과 같이 적어가지고 붙여서 이제 제출하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만드는 장면인데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진심으로 담아서 작품을 제작한다.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 없이 애착을 가지고 만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고요. 이제 완성을 한 모습이거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지에 그 친구들이 적은 것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내용을 보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가슴이 막 찡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선택한 동물을 어깨 위에 새 대신 선택한 동물을 사자를 선택했는데 그 의미가 피해당한 여자들을 용맹한 사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빈 의자 위 할머니를 위해 선물을 신발을 이제 만들었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일본인이 신발을 빼앗아서 하늘에서라도 예쁜 신발을 신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또 할머니에게 드리고 싶은 말로, 할머니 분들 나쁜 일본인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까 상상이 안 가네요.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하늘에서라도 이제라도 편안히 쉬세요라고 적었고, 이 친구는 정말 이게 빈 의자 위에 할머니 선물 담근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걸 만들어서 이유를 살펴보니까 할머니가 맛있는 김치를 반찬으로 밥을 든든하게 잘 챙겨 드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선물을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영상 유튜브 땡 이렇게 표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더 이슈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의문을 갖고 제기하게 되면 일본이 사과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했고, 그곳에서는 이승에서의 기억을 잊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라고 적은 활동지고, 이거 외에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가 높은 사람입니다. 할머니들은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또는 할머니도 어여쁜 여자였어요. 라고 등등 제가 정말 감동을 받고 힐링이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상설 전시장이 있는데 학생들 작품을 다 모아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행 평가 점수를 위해서 단순히 작품을 완성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본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 수업을 넘어서 의미 있는 활동에 이 미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참여를 한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앞으로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문화들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제가 다른 수업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면은 이제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을 이제 양식을 사용해서 수업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크루거는 아시다시피 사진과 이미지를 이제 텍스트를 결합시켜 가지고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 또 사회 제도적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작품을 많이 만든 화가죠. 그래서 이 화가의 양식을 차용해서 바바라 크루거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에서 생각해보고 관심 있는 사회 분야 선정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미지와 메시지를, 비판적인 텍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그에 관련된 자기 생각들을 서술형 평가로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선생님들도 한 번씩 놀라시잖아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종교 문제,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또 자본주의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비판적인 사고로 깊이 있는 이런 생각들을 적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수업 활동 모습인데요. 이런 결과물을 또 전시를 통해서 소녀상 미술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있고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뭐 짧은 시간 안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정신없이 훅 지나갔는데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아까 여기 제가 QR코드 만들어 놨는데 뭐 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여기 접속하셔서 패들렛에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바바라 크루거 수업 등 다양한 수업 사례 등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둘러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별거 없는 수업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